저희가 지난주에 더 플랜을 공개했고 지금 10만 명의 시민 참관인을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7만인데 10만으로 늘렸어요? 예, 늘렸어요. 이번에 영화 개봉과 영화 함께? 개봉한 김에 다행히 또 선관위가 오늘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냈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 네. 보면은 더 플랜에 대한 입장, 대선 종료 후에 공개 검증에 응할 것이다. 어떠한 조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의혹을 제기한 분들은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법적 책임은 아니고 사회적 책임이네. 대선이 끝나고 실험을 하자, 끝나고 문제 없으면 니네 혼나,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긴 해명 자료를 냈어요. 더 플랜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거잖아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K에 대해서는 뭐라고 쓰려면 당시 3사 출구조사를 보면 50대 이상에서 60%, 60대 이상에서 70%, 즉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박근혜 후보자 예상 득표율이 높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노년층 투표지가 더 많이 미분류 처리되었다. 이게 우리가 사실은 벌써 1년 전부터 얘기한 노인 손떨림설. 노인이라서 박근혜 지지자들이 연령대가 높아서 기표를 부정하게 하는 바람에 미분류가 많이 갔다. 이런 해명이에요. 선관위도 그래서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관위가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우리는. 일반인들이 통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없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뭐 K값 1.5라고 나온, 그리고 미분류가 얼마나 됐나, 미분류율, 뭐 이런 걸 좀 뒤섞어서 그동안 저희가 단순화시켜 설명을 드려왔어요. 근데 이제 선관위 공식 해명이 등판을 했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 손이 떨려서 그렇다는 게 왜 말이 안 되는지 한 번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그래프만 이해하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게 한 번에 이해가 돼요. 이 K가 1.5다. 1.5가 전국적으로 정기분포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건 사람이 개입하지 않은 건 나올 수 없는 숫자다. 그래서 플랜이다, 누군가의. 이게 저희 영화의 결론이기도 하잖아요. 이 K값, 251개의 선거구가 있어요, 전국에. 251개를 K값 제일 높은 선거구부터 K값 제일 낮은 선거구까지 이렇게 쭉 배열을 한 거예요. 빨간 선, 이해했죠? K값이 높은 건 2가 넘고 K값이 낮은 건 1 근처에 있고, 근데 그거를 제일 높은 데부터 제일 낮은 데까지 쭉 배열을 한 겁니다. K값은 이렇게 그려져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 오렌지색은 뭐냐? 요거는 여성의 비율이에요. 여성. 그러니까 선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여성은 대략 절반이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연령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남녀 비율이 반반씩 투표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고, 얘를 돕기 위해서 이걸 넣은 거예요. 요 파란 게 뭐냐? 파란 거는 50대 이상, 선관위에서 50대 이상 고령층이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를 많이 했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소리 떨려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50대 이상 그 선거구에서의 비율이에요. 어떤 선거구는 50대 이상이 20%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이라는 거지. 네. 그 선거구의 연령대가 평균적으로. 그래서 어떤 때는 60%도 있어요. 늙은 선거구죠. 그거를 쭉 이렇게 배열한 거예요. 이 파란 게. 그거를 쭉 이렇게 251개 선거구를 퍼센티지를 파란색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이 파란색과 이 빨간색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죠. 상관관계가 없어요. 나이와 K값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사는 동네에 K값이 높지 않아요. 무관하게 돌아갑니다, 이게. 이거 하나로 사실 통계를 이해하면 단막에 해명이 되는 거예요. 탑 클래스의 통계학자들은 저희가 이게 왜 그런지 설명해 달라고 그랬더니 다음날 그래프를 하나 보냈어요. 질문 있습니까? 이걸 보고 나서 질문 없어요 하고 끝났어요. 1년 전에 1.5를 발견한 이후에 논문이 나오기까지 1년 동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반론 가설을 검증해 본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그 톱 클래스의 통계학자들이 1.5는 플랜이라고 결론을 낸 거예요. 이 얘기를 하자마자 김범익 기자도 사실 파파이스에서 노인들이 손 떨려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상식적인 수준에서. 근데 저희는 251개 지역선관위에 13,500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그 투표소에서 10만 8천 쪽의 투표록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거를 1861대에 투표지 분류 기계를 통해서 13,500장의 투표지 개표 상황표를 뽑아냈어요. 거기에 3천만 67만 표가 담겨 있어요. 그걸 전수 분석을 2년 동안 했다고. 노인들이 나이가 손 떨려서 그런 거 아닐까? 진작에 기각된 거예요. 진작에. 그리고 이 외에도 사실은 수많은 반론 가설들을 우리끼리 세워본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투표 용지의 디자인상 1번 맨 위에 있는 박근혜 1번의 경우에 더 많은 기표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면적 계산하고 종이를 접어서 넣었을 때 접은 주름이 하필 박근혜 기표 지점을 지나가기 때문에 주름설. 주름이 기계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 용지설, 주름설, 그 외에 아주 많은 설들. 기계가 원래 뭔가 오류가 있다. 이 모든 설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뭔가의 고유한 오류 때문이지 사람이 개입해서 1.5가 나온 게 아니다 하는 가설들이에요. 이게 통계 영어가 아니거든요. 통계라는 툴을 통해서 선거 개표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지 통계 영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적인 영역에서 통계 반론을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 이게 마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론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몰아가서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관심을 잃게 만드는 게 보통 물타기의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반응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한 번만 하자면 K값이 전국적으로 1.5를 중심으로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렸다. 그게 사람이 플랜을 하지 않고서 나올 수 없는 값이다. 이게 영화의 결론 중에 하나잖아요. 중요한. 그러면 만약에 어떤 종이 디자인 때문이든 기계 때문이든 아니면 접은 것 때문이든 또 다른 이유든 고유한 이유가 있어요. 가장 간단하게 투표 용지가 뭔가 문제가 있어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똑같은 투표 용지잖아요. 전국이. 그리고 똑같은 투표지 분류기 기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51개 그 선거구 안에서도 정규 분포 곡선이 1.5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251개 내에도 이미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동네도 저 동네도 저 동네도 251개 동네 모두에서 왜냐하면 똑같은 기계 똑같은 종이니까 똑같은 조건이니까 똑같이 정규 분포 곡선이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작게. 그게 다 모여서 전국적으로 1.5의 정규 분포 곡선이 이루어지는. 그런데 개별 선거구에서는 1.5를 중심으로 한 전규 분포 곡선이 안 나와요. 무슨 얘기냐? 이걸 다 모아놨을 때만 전규 분포 곡선을 그려요. 전국을 상대로 한 번에 중앙 통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통계가? 이가 가? 안 가? 여기서도 이해가 안 가면 할 수 없어. 개별 선거구별로 따지면 전국 분포 곡선을 그리지 않아요, 절대. 그걸 한꺼번에 다 모아서 전국 평균을 낼 때만 그게 그려진다고. 반론을 제기하려면 예를 들어서 봐봐. 이 선거구 A 선거구 내에서도 1.5를 중심으로 한 전규 분포 곡선이 그려지지 하는 데이터를 들고 오라고. 들고 와서 데이터로 반론을 하라고. 공수가 바뀐 거야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해봤더니 사람의 개입 없이는 안 된다고 여러 가지 모든 반론 가설을 기각하고 결론을 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아니라고 반론을 할 거면 아닌 데이터를 갖고 그냥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지 말고. 그거 말고 또 다른 반론이 있잖아요. 1.5로 수렴됐다. 미분류표는 3.3%다. 좋다. 그러면 그게 1로 수렴됐다고 치자. 미분류표의 표로 뒤집힌 게 두 후보 간의 표차를 뛰어넘을 정도로 컸냐? 아니, 1.5가 정말 이긴 선거를 뒤집었는지 아니면 이긴 거를 더 확실하게 만들었는지 그거는 시나리오를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여러 가지 가능해요. 지금 이 영화가 말하는 거는 애초에 문재인이 이겼는데 박근혜가 뒤집었다거나 박근혜가 질 뻔한 걸 아슬아슬한 걸 확실하게 만들었다거나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1.5를 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시나리오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저렇게도 만들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사람이 누가 이겼던 간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는 개입의 증거를 발견한 거예요. 기획에. 애초 박근혜가 이길 걸 조금 더 이기게 했을 뿐인지 문재인이 이긴 걸 뒤집었는지는 우리는 안 따졌어요. 왜? 이걸로 충분하니까. 개표에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하면 안 되는데 개입했다는 숫자를 발견했으니까. 그러면 이 1.5를 뒤집으면 되잖아. 그쵸? 그 정도의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뒤집으면 되잖아. 뒤집어봐. 그러니까 지금부터 음모론은 데이터 없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음모론인 거예요. 그런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싶으면 자기 주장을 백업하는 반론 데이터를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기다렸으나 한 번도 반론이 될 만한 데이터를 받은 적이 없어요, 저희는. 선관위에 요청하는 건 하나거든요. 테이블 순서를 좀 바꿔달라. 하자가 개표 과정에 있는 것 같다. 그거 하나예요. 선관위를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대응으로 봐서는 잘못이 없을 경우에 책임질 것? 이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하자가 우리 수준에서는 검증할 수 없어서 그런 우려가 있다면 테이블 순서를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보겠음. 이게 상식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테이블 바꿀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 조만간 공식적으로 선관위에 질문을 던질 것이고 요청을 할 건데 그거하고 무관하게 지금 해야 할 거는 선관위가 지금의 태도로는 바꿀 것 같지 않으니까 두 가지요. 하나는 시민의 눈에 빨리 동참해서 인해 전술로 감시하는 수밖에 없다. 과거와는 다르게 정확하게 뭘 봐야 될지 아니까 훨씬 더 밀도 있게 감시가 될 수 있다. 참관이. 그리고 또 하나는 목요일, 내일 이 방송에 올라간 이후겠죠. 목요일 드디어 개봉을 합니다. 영화관에 가! 플랜을 인터넷에서 보신 분들은 저희 파파이스 통해서 그럼 영화관에 한 번 더 가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화, 그러니까 소위 개표에 관해서 걱정한 사람이 많다는 걸 물리적으로 보여줄 필요도 있어요. 기표를 부정하게 하는 바람에 미분류가 많이 갔다. 이런 해명이에요. 선관위도 그래서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관위가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우리는. 일반인들이 통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뭐 K값 1.5라고 나온 그리고 미분류가 얼마나 됐나 미분류율 뭐 이런 걸 좀 뒤섞어서 그동안 저희가 단순화시켜 설명을 드려왔어요. 근데 이제 선관위 공식 해명이 등판을 했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 손이 떨려서 그렇다는 게 왜 말이 안 되는지 한 번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그래프만 이해하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게 한 번에 이해가 돼요. 이 K가 1.5다. 1.5가 전국적으로 정기분포곡선을 거리고 있다. 이건 사람이 개입하지 않은 건 나올 수 없는 숫자다. 그래서 플랜이다, 누군가의. 이게 저희 영화의 결론이기도 하잖아요. 이 K값, 251개의 선거구가 있어요, 전국에. 251개를 K값 제일 높은 선거구부터 K값 제일 낮은, 저희가 지난주에 더 플랜을 공개했고, 지금 10만 명의 시민 참관인을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7만인데 10만으로 늘렸어요. 예, 늘렸어요. 이번에 영화 개봉과 영화 함께. 개봉한 김에 다행히 또 선관위가 오늘 공식적으로 보도 자료를 냈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 예. 보면은 더 플랜에 대한 입장. 대선 종료 후에 공개 검증에 응할 것이다. 어떠한 조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의혹을 제기한 분들은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길 기대합니다. 법적 책임은 아니고 사회적 책임이네. 대선이 끝나고 실험을 하자. 끝나고 문제 없으면 니네 혼나.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긴 해명 자료를 냈어요. 더 플랜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거잖아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K에 대해서는 뭐라고 쓰려면 당시 3사 출구조사를 보면 50대 이상에서 60%, 60대 이상에서 70%, 즉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박근혜 후보자 예상 득표율이 높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노년층 투표지가 더 많이 미분류 처리되었다. 이게 우리가 사실은 벌써 1년 전부터 얘기한 노인 손떨림설. 노인이라서 박근혜 지지자들이 연령대가 높아서 251개 지역 선관위에 13,500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그 투표소에서 10만 8천 쪽의 투표록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거를 1861대의 투표지 분류 기계를 통해서 13,500장의 투표지 개표 상황표를 뽑아냈어요. 거기에 3천만 67만 표가 담겨 있어요. 그걸 전수 분석을 2년 동안 했다고. 노인들이 나이가 손 떨려서 그런 거 아닐까? 진작에 기각된 거예요. 진작에. 그리고 이 외에도 사실은 수많은 반론 가설들을 우리끼리 세워본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투표 용지의 디자인상 1번 맨 위에 있는 박근혜 1번의 경우에 더 많은 기표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막 면적 계산하고 뭐 종이를 접어서 넣었을 때 접은 주름이 하필 박근혜 기표 지점을 지나가기 때문에 주름설. 주름이 기계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 뭐 용지설, 주름설, 그 외에 아주 많은 설들. 기계가 원래 뭔가 오류가 있다. 이 모든 설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를 쭉 이렇게 251개 선거구를 퍼센티지를 파란색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이 파란색과 이 빨간색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죠. 상관관계가 없어요. 나이와 K값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사는 동네에 K값이 높지 않아요. 무관하게 돌아갑니다, 이게. 이거 하나로 사실 통계를 이해하면 단막에 해명이 되는 거예요. 탑 클래스의 통계학자들은, 저희가 이게 왜 그런지 설명해 달라고 그랬더니 다음날 그래프를 하나 보냈어요. 질문 있습니까? 이걸 보고 나서 질문 없어요 하고 끝났어요. 1년 전에 1.5를 발견한 이후에 논문이 나오기까지 1년 동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반론 가설을 검증해 본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그 톱 클래스의 통계학자들이 1.5는 플랜이라고 결론을 낸 거예요. 이 얘기를 하자마자 김보입 기자도 사실 파파이스에서 노인들이 손 떨려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상식적인 수준에서. 근데 저희는 선거구까지 이렇게 쭉 배열을 한 거예요. 빨간 선 이해했죠? K값이 높은 건 2가 넘고 K값이 낮은 건 1 근처에 있고. 근데 그거를 제일 높은 데부터 제일 낮은 데까지 쭉 배열을 한 겁니다. K값은 이렇게 그려져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 오렌지색은 뭐냐? 요거는 여성의 비율이에요. 여성. 그러니까 선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여성은 대략 절반이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연령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남녀 비율이 반반씩 투표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고. 얘를 돕기 위해서 이걸 넣은 거예요. 요 파란 게 뭐냐? 파란 거는 50대 이상. 선관위에서 50대 이상 고령층이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를 많이 했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소리 떨려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50대 이상
그 선거구에서의 비율이에요. 어떤 선거구는 50대 이상이 20%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이라는 거지. 네. 그 선거구 연령대가 평균적으로. 그래서 어떤 때는 60%도 있어요. 늙은 선거구죠. 그거를 쭉 이렇게 배열한 거예요. 이 파란 게.